컴퓨팅적 사고 과목의 3주차 강의 컴퓨터란 생각하는 기계 Thinking Machine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강의의 마지막 파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에서 이제 튜링 머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튜링 머신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지적 작업이 무엇인가, 그것이 어떻게 기계적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그것이 실제 어떻게 또 기계로서 구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어떤 설계, 이론적 마대를 제공했습니다. 이게 얼핏 보면 너무나 이제 추상적이어서 이게 진짜 뭐 기계로 구현될 수 있을까라고 사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제 이 컴퓨터 과학,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의 지난 기간 동안에 이 튜링 머신의 아이디어, 이 개념, 이 마델이 너무나 이제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너무나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은 이제 검증이 되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이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제 이 튜링 머신 아이디어는 이제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파트 2에서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시스템 온칩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튜링 머신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자, 여기서 질문은 이제 인간의 지적 작업이라는 것들은 무수히 많죠. 그래서 무수히 많은 인간의 지적 작업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튜링 머신을 만들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파트 2에서는 튜링 머신적으로 설계를 하고 구현하면 인간의 지적 작업을 이제 기계가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이런 걸 무수히 많이 만들어야 되는가? 라는 부분이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알란 튜링은 또 다른 이제 굉장히 천재적 아이디어로서 그거를 이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니버셜 튜링 머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튜링 머신적으로 이론적으로 거의 동일한데 이 자체가 이제 유니버셜하다라는 건데 범용적 튜링 머신이다. 즉 그냥 튜링 머신은 특정 작업을 위한 머신이지만 유니버셜 튜링 머신은 그러니까 범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이 지적 작업들을 처리할 수 있는 튜링 머신이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테이션 게임을 이제 다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자, 이미테이션 게임에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이거는 우리 현실 세계, 인간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 일일 수 있는 거죠. 자, 동일하게 이제 두 사람이 두 개의 방에 이제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은 뭐 정해진 커뮤니케이션, 대화 채널, 통로를 빼고는 어떠한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 이전 튜링 머신 파트 2에서 강의할 때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만 대화를 나눈다고 가정했습니다. 그 어느 업무, 어느 지적 작업 뭐 이렇게 이제 제한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이 이미테이션 게임에서는 다양한 주제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튜링 머신이라는 것을 이제 하나의 튜링 머신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이미테이션 게임에서는 대화의 진행 중간에 한 사람을 이제 튜링 머신으로 교체하는 거죠. 자, A 주제를 이제 이 아래쪽 사람이 이제 얘기하게 되면 이제 A 작업에 관련된 튜링 머신으로 이제 교체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인간이 기계로서 교체되었다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겠는가? 자, 그러다가 아래쪽 사람이 이제 B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바꿨을 때 대화를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이제 B의 작업을 처리하는 튜링 머신으로 이제 교체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튜링 머신을 대화 주제 내지는 업무에 따라 교체했을 때 이 사람이 구분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무수히 많은 대화 주제들을 어떻게 그러면 대처할 수 있겠는가? 그때마다 기계를 다 들고 다녀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랬을 때 이제 알란 튜링은 이제 유니버셜
튜링 머신이라는 그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됩니다. 자, 이 유니버셜 튜링 머신은 어떻게 됐냐 하면 개념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이제 굉장히 많은 다양한 튜링 머신 존재하겠죠. 그러면 그 튜링 머신을 이 데이터처럼 내지는 코드처럼 이제 취급하고 그걸 입력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입력받아서 그 튜링 머신을 흉내내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 이미테이션이 다른 의미의 이미테이션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뒤에 다시 설명하는데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미테이션이 다른 차원에서 이미테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이 유니버셜 튜링 머신 UTM이 처리하는 작업을 보면 어떤 의미의 이제 튜링 머신을 데이터로서 입력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튜링 머신을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흉내를 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 튜링 머신의 작업 결과를 이제 출력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이제 데이터가 필요하면 입력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예전엔 대화 상대편인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정보가 오면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게 이제 튜링 머신, 유니버셜 튜링 머신, UTM의 아이디어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근데 단순하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개념이라는 것이 뭐 1차원에서 2차원으로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작업을 흉내내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미테이션이라는 일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 튜링 머신이라는 것을 이미테이션, 흉내내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이건 다른 종류의 이미테이션 게임이 나오는 겁니다. 기계가 다른 기계를 흉내낸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유니버셜 튜링 머신 UTM이 그 상대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특정 튜링 머신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테이션이 이제 두 단계가 일어나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개념이 이제 알란 튜링이 제안했던 유니버셜 튜링 머신 아이디어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얘기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약간 황당한 얘기죠. 기계를 기계가 어떻게 흉내내는가?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살펴보죠. 자, 이 튜링 머신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제 다시 이미테이션 게임에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두 사람이 방에 이제 격리된 방에 위치하는 거죠. 그리고 제한된 통신만에서 하는 건 이제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제에서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이미테이션 바뀌는 게 뭐냐면 중간에 이 한 사람을 이전 이제 설명에서는 어떤 특정 튜링 머신으로 바꿨는데 여기는 그냥 유니버셜 튜링 머신으로 교체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주제에 따라서 이 유니버셜 튜링 머신이 그 주제에 해당되는 튜링 머신, 그 지적 작업이든지 뭐 무슨 대화 주제였겠죠. 그 튜링 머신을 흉내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A라는 주제, A라는 업무에 대해서 아래쪽 사람이 대화를 시작하면 이 A 업무에 해당되는 튜링 머신을 읽어드려서 그 튜링 머신을 흉내내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B라는 주제로 이제 내지는 업무로 이제 바뀌면 그때는 B라는 업무 내지는 작업에 해당되는 튜링 머신을 불러들여서 흉내내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 자체는 유니버셜 튜링 머신이 존재하는데 이제 그 업무에 해당되는 튜링 머신들이 이제 바뀌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당연히 여기서 이제 나머지 사람이 구분을 못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니버셜 튜링 머신, 특정 튜링 머신을 흉내내기 때문에 이 아래쪽 사람 입장에서 봐서는 그게 사람이냐, 어떤 특정 주제를 갖고 얘기하는 튜링 머신이냐, 그게 유니버셜 튜링 머신이라는 것을 구분할 방법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니버셜 튜링 머신이 입력 출력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튜링 머신을 흉내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 유니버셜 튜링 머신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제
그림으로 좀 개념화 시켜보면, 자, 특정 그 지적 업무, 특정 작업에 대한 튜링 머신이 있죠.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제어 장치가 있고 처리 장치가 있겠죠. 그리고 저장 장치가 있고 입출력 장치가 있죠. 당연히. 그 다음에는 이제 A 업무를 위한 코드가 있죠. 이게 명령어들. A 처리 장치에 사용되는, 그러니까 지원되는 명령어들을 써서 작성된 코드, 프로그램들이 여기 존재하는 거고, 거기서 사용되는 데이터가 이렇게 존재하죠. 이게 이제 그 특정 튜링 머신이죠. 파트 2에서 그 자동차에 탑재되는, 장착되는 튜링 머신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는 자동차 업무에 해당되는 코드들이 딱 들어가 있죠. 그리고 거기서 사용되는 데이터들이 딱 있는 겁니다. 여기 칩으로 딱 만들어서 가는 거죠. 자, 그리고 동일하게 이제 다른 업무, 다른 작업, B에 해당되는 튜링 머신도 있죠. 이런 게 이제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자, 유니버셜 튜링 머신이라는 것도 이렇게 존재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니버셜 튜링 머신도 튜링 머신으로 이제 설계되어진다고 하니까 거기도 제어 장치, 그 처리 장치, 입출력 장치, 그리고 저장 장치, 거기에 코드들이 이렇게 있겠죠. 자, 이랬을 때 이 유니버셜 튜링 머신이 과연 어떻게 A를 위한 튜링 머신, B를 위한 튜링 머신들을 흉내내게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적 업무도 복잡하지만 튜링 머신 자체도 굉장히 복잡한 개념입니다. 그거를 그러면 안에 들어와서 다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랬을 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만 이걸 어떻게 생각을 바꾸게 되면 또 매우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이 유니버셜 튜링 머신을 어떻게 만들겠는가 라는 걸 보게 되면 굉장히 단순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 여기서 이제 장치라는 것들이 처리 장치, 제어 장치, 저장 장치, 입출력 장치들이 존재하죠. 이거는 이론상으로는 튜링 머신마다 다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처리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입출력 장치를 저장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모든 튜링 머신들이 동일한 장치들을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유니버셜 튜링 머신을 만드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이게 뭐냐면, 자, 동일한 장치를 사용합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 유니버셜 튜링 머신이나 모든 튜링 머신들이 이제 동일하죠. 그렇게 되면 뭐냐면 유니버셜 튜링 머신도 동일한 장치를 사용하는 거죠. 그랬을 때 유니버셜 튜링 머신이 특이하게 해야 되는 것은 특정 튜링 머신을 위한 코드하고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작업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일단 특정 튜링 머신의 코드와 데이터가 들어와 버리고 이제 저장 장치에 와 있게 되면 실제 기계 장치들, 예자면 처리, 제어, 저장치, 입출력 장치들이 동일하죠. 그러니까 A를 위한 코드와 데이터들도 동일한 저장 장치니까 동일하게 그냥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무슨 흉내내기를 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코드를 처리 장치하고 제어 장치를 이용해서 그냥 실행시켜 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실행하다 보면 입출력이 발생하겠죠. 그랬는데 입출력 장치도 동일하니까 그냥 동일하게 작동되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럼 어떻게 현상이 일어나야 되냐면 여기서 튜링 머신이라고 하는 기계를 인간의 지적 작업, 그 지능적 작업, 인간의 업무를 처리하는 기계가 이제 파트 2에서 얘기할 때는 이 장치들까지 다 포함해서 튜링 머신을 얘기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것이 다 동일해져 버리니까 굳이 그 장치를 가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튜링 머신이 코드하고 데이터만 로 가정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장치는 온갖 곳에 있는 거니까 코드하고 데이터만 갖고 가서 그냥 어디나 있는 장치에다가 입력시켜서 실행시켜 버리게 되면 그냥 튜링 머신처럼 작동된다라고 이제 생각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유니버셜 튜링 머신이 어떻게 그러면 다른 어떤 튜링 머신들을 흉내내기를 할 수 있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유니버셜 튜링 머신이 앞에서의 전제 조건, 모든 이제 튜링 머신들이
동일한 제어 장치, 동일한 처리 장치, 입력 장치, 저장 장치, 출력 장치를 사용한다고 하면 사실은 장치라는 것들이 이제 나 이후의 수업 시간에 이제 얘기 나누게 되면 하드웨어들이죠. 동일한 하드웨어를 사용한다고 하면 유니버셜 튜링 머신도 동일하겠죠. 그렇게 되면 유니버셜 튜링 머신 내에 어떤 숨겨진 기능이 있어서 그 기능이 그 A 업무를 위한 튜링 머신의 코드, A 업무를 위한 데이터를 이렇게 읽어드릴 수 있다면, 그렇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제어 장치, 처리 장치가 그냥 A 머신 작동하듯이 작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특별한 기능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A 코드를 읽어드리고 A 데이터를 불러들일 수 있는 기능만 기존의 튜링 머신에다가 추가시켜 버리게 되면 이게 이제 유니버셜 튜링 머신이 되는 거고, 다른 튜링 머신을 흉내내게 할 수 있는 이미테이션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파트 2에서는 튜링 머신, A 업무를 처리하는 튜링 머신 다음에 하드웨어 장치까지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 코드하고 데이터만으로서 튜링 머신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물론 여기는 이제 하드웨어 장치는 없지만 그 뒤에 하드웨어 장치는 가정해 버릴 수 있는 거죠. 그게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현실 세계로 치면 실제 이 가정이, 그러니까 단순한 학문적 내지는 이론적 가정이 아니라 현실 세계 동일한 하드웨어들을 사용한다고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가다가 이제 그 컴퓨터에 올리게 되면 그냥 그 머신이 이 프로그램처럼 처리하는 기계처럼 작동되는 거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유니버셜 튜링 머신이 튜링 머신을 수행하는 것이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3주차 강의, 컴퓨팅적 사고의 3주차 강의의 핵심 주제는 thinking 머신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까지 유니버셜 튜링 머신에 대한 개념 설명을 이제 이해하게 되면 그 thinking 머신은 처리 장치, 제어 장치들이 아니고 그것들은 가정이 되어지긴 하지만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머신인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이 컴퓨터를 전공하는 전문가들이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기계인 겁니다. 프로그램이 지능적 기계이고 생각하는 기계라는 거죠. 다시 보게 되면 자, 유니버셜 튜링 머신이 이제 존재합니다. 그랬을 때 A 작업을 위한 튜링 머신. 자, 방금 이제 직전 슬라이드 설명했지만 이제는 하드웨어는 다 배제시켜 버려도 되는 거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B 작업을 위한 튜링 머신. 그리고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죠. 그랬을 때 이 무수히 많은 튜링 머신들이 이 작업들이 필요하게 되면 이 유니버셜 튜링 머신에다가 로딩 시켜서 진짜 실행해 버리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thinking 머신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기계가 무엇인가? 인간의 지적 작업을 처리하는 기계가 무엇인가 했을 때 왼쪽에 있는 유니버셜 튜링 머신이 아니고 오른편에 있는 이 코드하고 데이터, 이거는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가 thinking 머신인 겁니다. 자, 이 발상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이, 우리는 기계라는 개념 내지는 무엇을 만든다, 무엇을 제조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드웨어를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설명을 내지는 개념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발상을 바꿔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머신인 겁니다. thinking 머신인 거죠.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하드웨어는 그냥 존재하는 거죠. 사용할 수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지구상의 하드웨어라는 건 몇 개 되지 않죠. 그렇지만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지적 작업을 처리하는 수많은 프로그램들, 수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존재하는 거죠. 소프트웨어들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물론 하드웨어도 중요하긴 하지만. 자,
지금까지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현실적인 이제 상황 내지 문제를 연결시켜 보도록 하죠. 자, 튜링 머신과 컴퓨터. 지금 이제 이 수업 시간에서도 계속 컴퓨터 얘기를 하게 될 거고, 이제 컴퓨터, 정보통신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이제 옆에 끼고 살아야 되죠. 자, 그랬을 때 튜링 머신과 컴퓨터를 이제 어떻게 그럼 함께 이해할 수 있는가? 자, 우선 튜링 머신. 이거는 그냥 튜링 머신 내지는 유니버셜 튜링 머신 이제 같이다. 그냥 동일하게 취급하는 겁니다. 자, 현대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되고 어떻게 구성되어져야 되고 그들의 구조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이론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핵심적 그 이론마들을 제공하는 것이 튜링 머신입니다. 그러니까 튜링 머신을 보면 컴퓨터에 대한 기본 이론이 다 거기에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관련된, 그런데 튜링 머신은 실제 하드웨어 장치는 아니죠. 특정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래서 아주 심플하고도 굉장히 이론적인 마델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토대로 해서 굉장히 많은 컴퓨터 분야의 이론들, 특히 이제 컴퓨팅 이론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지금 이 3주차 강의에서는 아주 추상적인 개념으로 설명했지만 이거는 굉장히 견고한 이론적 마들이고 수많은 이론들이 제시되었고 증명되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런 이론적 마들인과 동시에, 이론 마들은 원래 현실하고 이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격리되어 있는 건데, 이 튜링 머신 아이디어는 그런 굉장히 추상적이고 개념적 마들이면서 동시에 현실 세계에서 지금도 사용되고자 있는 컴퓨터들의 실질적인 구성, 실질적인 제조, 실질적인 구현할 때 이제 존재하는 어떤 중요한 구성 요소들과 그들의 구조를 아주 현실 컴퓨터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장 장치, 처리 장치, 제어 장치, 입출력 장치는 지금 모든 컴퓨터들이 이런 구성으로 되어져 있는 거죠. 따라서 현대 컴퓨터의 구성 요소하고 구조가 이 튜링 머신과는 원리적으로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아주 이론적인, 아주 개념적인 모델이면서도 동시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실질적으로 개발되어지는 컴퓨터들의 아주 실질적인 설계, 실질적인 구현의 근거도 된다라는 거죠. 이 마들로서 이해하면. 그리고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튜링 머신은 이제 인간의 지적 작업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기술하고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기계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방법을 아주 간단하면서도, 그리고 아주 굉장히 직관적이면서도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튜링 머신의 아이디어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제 이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IoT니 무슨 새로운 컴퓨터라는 것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컴퓨터가 나올지라도, 어떤 형태로 변화될지라도, 어떤 기계들과 결합될지라도 튜링 머신의 아이디어 자체는 살아있는 거죠. 물론 현재 있는 PC에 있는 보드처럼 생긴 컴퓨터가 아니고 다른 형태로 변화할 수 있었지만 이런 이론적 모델은 그대로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난 50년 내지는 5, 60년 동안에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본질적이고 어떤 근본적인 이론이라는 것을 이제 이 현실 세계에서 증명이 된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튜링 머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들에 대한 어떤 의미를 해석해낼 수 있는 것, 그리고 현실 기계를 설계할 때 튜링 머신의 이 기본적인 이론을 이제 현실 세계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고 능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컴퓨터라는 것을 유니버셜 튜링 머신하고 한번 이제 대응시켜 보면 이렇게 되죠. 여기 나와 있는 제어 장치,
처리 장치는 이제 현실 컴퓨터에서 우리는 이제 CPU라고 부르죠. Central Processing Unit이라고 하는 CPU라는 것이 이제 이 두 개의 장치를 중심으로 되어져 있죠. 그리고 아래 저장 장치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메모리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코드와 데이터는 이제 우리가 아주 친숙한 이제 프로그램 또는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좌우에 있는 출력 장치들은 이제 다양한 이제 입출력 장치죠. 요새 키보드도 있고 당연히 친숙하죠. 마우스도 있을 수 있고요. 요새는 이제 음성 인식 장치도 있죠. 그리고 이미지 인식 장치도 있죠. 글자들을 이제 이미지로 이제 인식해서 읽어드리거나 이제 수많은 장치들이 많아요. 출력 장치도 다양하죠. TV 스크린, 그러니까 모니터 스크린 같은 것들을 쓸 수 있고요. 소리도, 보이스 제너레이터들도 있죠. 그리고 요새는 홀로그램도 나오고, 3D도 나오고, 온갖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현재 나와 있는 컴퓨터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유니버셜 튜링 머신의 개념에 따라 사실은 정확하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정리합니다. 튜링 머신, 유니버셜 튜링 머신, 프로그램, 그리고 컴퓨터. 자, 이들의 관계를 보게 되면 실질적 내지 실용적인 상황 속에서의 관계는 튜링 머신은 이제 이전 슬라이드 설명했던 가장 이제 효과적으로 비교해 보면 프로그램적으로 이제 이해하기 쉬운 거죠. 그리고 유니버셜 튜링 머신은 이제 컴퓨터,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라고 보면 이제 가장 비슷하게 이제 그 대응이 된다고 보죠. 그렇지만 이 튜링 머신, 유니버셜 튜링 머신, 프로그램 컴퓨터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이제 동일한 겁니다. 요 튜링 머신, 유니버셜 튜링 머신, 프로그램 내지는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원리로 이제 작동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약간 이제 특이성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동일한 거죠. 단지 여기서 프로그램은 이 장치들을 그냥 가정하고 있는 거죠. 존재하지만. 자, 이 개념, 그러니까 튜링 머신, 유니버셜 튜링 머신,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논리적으로 동일한 거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과학 분야에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시 유니버셜 튜링 머신을 흉내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흉내내기 게임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프로그램만으로 유니버셜 튜링 머신을 구현해버리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구현돼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는 아이디어 개념입니다. 이게 자바 버추얼 머신이죠. 자바 버추얼 머신은 철저하게 소프트웨어입니다. 프로그램이지만 자바 버추얼 머신이 하는 기능은 뭐냐면 유니버셜 튜링 머신 또는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컴퓨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흉내내는 것이 유니버셜 튜링 머신이죠. 그러니까 주어진 프로그램이 주어진 그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튜링 머신 흉내내는 건데 이거는 거꾸로 되는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유니버셜 튜링 머신을 이제 흉내내는 거죠. 그게 자바 버추얼 머신이 됩니다. 이거는 하나의 가능성이고 이 튜링 머신, 유니버셜 튜링 머신, 프로그램, 컴퓨터라는 것들이 논리적으로 동일하다라는 것은 이 미래 컴퓨터 세계에서 수많은 방식의 어떤 확장 가능성,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컴퓨팅적 사고 관점에서 이 튜링 머신 내지는 그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컴퓨팅적 사고가 그 첫 번째 주에서 이제 우리가 간단히 소개했던 것처럼 현실 세계에 있는 이런 인간의 지적 작업을 컴퓨터 내의 이제 컴퓨팅 작업으로 이제 전환하는 과정이죠. 이게 이제 하나의 컴퓨팅적 사고가 되죠. 이 과정 속에서 인간의 사고 작업이 이제 개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고 작업의 결과가 컴퓨터 작업이죠.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고 하드웨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나게 되면 이제 이런 컴퓨터 속에 있는 컴퓨팅 작업을 이용해서 이북이란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의 이제 새로운 그 인간 세계의
지적 작업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컴퓨팅적 사고인데 여기서 이 컴퓨팅적 사고하고 이미테이션 게임을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유니버셜 튜링 머신 했을 때 아이디어를 보게 되면 A 주제가 있으면 이제 A 주제의 튜링 머신 이제 흉내내기를 하고 B 주제가 있으면 이제 B 주제의 튜링 머신 흉내내도록 유니버셜 튜링 머신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이거는 기계와 인간이 이제 대화하는 거죠. 그리고 튜링 머신이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 소프트웨어가 인간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리고 이 대화는 본질적으로 인간을 대체하는 것, 인간의 업무를 변환시키는 거죠. 인간의 업무를 흉내내는 거죠, 컴퓨터. 그래서 컴퓨팅적 사고는 인간과 컴퓨터를 순환적 입장에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인간의 업무를 가장 효과적으로 대체시켜줘야 되고 그거를 받아서 인간은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순환적 구조가 이제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석할지를 관심이 없이 그냥 튜링 머신을 만들게 되면 그 튜링 머신은 인간 입장에서 보면 그냥 기계인 거죠. 불편하고 비효율적이고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기계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컴퓨팅 잡을 개발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아래 존재하는 인간이 인간처럼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이미테이션 게임에서 얘기하는 thinking machine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thinking machine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인간의 업무를 대체하되 인간이 인간과 기계를 구분하지 잘 못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컴퓨터 교육은 사실은 너무나 컴퓨터 기술에만 기술 교육에 이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편중되어 있었던. 그러니까 위에 나오는 이러한 프로그램들, 튜링 머신 어떻게 만드느냐만 열심히 설명했는데 그 만들어놓은 소프트웨어가 인간들에게 어떻게 느껴지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교육은 굉장히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 전문가들이 교육을 그렇게 받으니까 인간들에 대해서 무지할 수도 있고 관심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컴퓨팅적 사고가 이제 제대로 이제 그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이 인간에 대한 교육, 인간과 컴퓨터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것들에 대한 부분, 내지는 인간 업무를 어떤 식으로 이 프로그램으로 변환시키는 것이 가장 그 효과적인 건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대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뭐 5, 60년 전에 그 천재인 알란 튜닝이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해 준 거죠.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애들 뭐 장난 같은 보일 수도 있는 거 그런 어떤 이론적 게임 모델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생각하는 즉 컴퓨팅적 사고의 방향과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겁니다. 이제 이 3주차 강의는 굉장히 원론적이고 어떤 철학적이고 개념적인 이제 내용들을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공계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아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많이 헷갈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철학이나 개념이란 거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뭐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도 읽고 있는 거고, 근데 중요한 것은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지금도 읽고 있다는 얘기는 그것들이 주는 그 근원적 질문들이 인간의 삶에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3주차 강의가 너무나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익숙치 않은 관념적, 개념적, 내지 원론적이지만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이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제대로 들었는가, 내지는 강의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자, 컴퓨팅적 사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노트에다 적을 수도 있고 메모를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생각하는 기계란 무엇인가, 자동차하고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어떤 다른 기계와 차이가 무엇인가. 자, 인간의 지적 작업이란, 인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복잡한 지적 작업들이 어떻게 기계로서 구현될 수 있는가. 생각하는 기계라는 것을 범용적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다양한 작업, 다양한 지적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범용적 기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가. 자, 튜링 머신이라는 것은 이제 특정 작업을 처리한다라는데, 이 특정 작업을 처리한 튜링 머신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가? 일반적인 기계, 자동차 같은 걸 만드는 것과 차이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튜링 머신과 유니버셜 튜링 머신의 차이는 무엇인가? 프로그램 튜링 머신 그리고 컴퓨터가 어떤 점에서 동일하고 어떤 점에서는 다른가? 튜링 머신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마지막은 튜링 테스트가 컴퓨팅적 사고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가?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이 너무 사소하게 좀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좀 해보길 바라고, 이해가 잘 안 되거나 내지는 보다 이제 더 세부적 사항들에서 궁금하시면 이 강의 시간에 교수님들에게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끼리 이제 대화를 나눠보거나 인터넷에서 자료들을 이제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3주차의 그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